오늘은 AWS 코드 디플레이 서비스를 이용한 배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AWS 서비스 설계를 하고 직접 세팅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배포를 해야겠죠. AWS 서비스를 쓴다라고 하면 배포를 위해서 뭔가 수동으로 한다던가 아니면은 젠킨스를 이용해서 배포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AWS 서비스를 쓴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AWS에서 제공하는 코드 디플로이라는 서비스를 쓰면 됩니다. 이것저것 다른 서비스 좋다 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좋다 하는 서비스들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경험상 해보니까 코드 디플로이를 이용하면 다 해결됩니다. 배포를 하는 것도, 그리고 배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포를 한다라고 하면은 각 시스템 배포를 할 때에 서비스를 중단하고 배포를 하고 다시 재시작하고 이런 것들도 다 해줘야 되는데, 코드 디플로이가 그냥 알아서 다 해줘요. 물론 스탑 스크립트라든지 시작 스크립트라든지 그런 거는 써주긴 해야겠지만, ALB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EC2 서비스 같은 거를 잠깐 빼낸다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코드 디플로이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배포할 때쯤 되면 ALB에 붙어있던 EC2 인스턴스를 잠깐 해제를 시켜요. 거기서 빼버려요. 빼고 거기다가 배포를 위한 과정들을 다 진행을 한 다음에 다시 ALB에다가 EC2 인스턴스를 탁 집어넣어 줍니다. 수동으로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코드 디플로이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우리가 이제 코드 디플로이를 써서 이제 이거를 서비스를 이제 배포를 다 해줘야 되는데,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배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면 이게 소스 관리 시스템으로 기틀랩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거를 이제 빌드하기 위한 젠킨스 세팅도 다 했죠. 그래서 소스 코드를 커밋하게 되면, 머지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얘가 웹훅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젠킨스에다가 자동으로 이거를 빌드하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AWS 서비스를 다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젠킨스에서 빌드가 끝나면 이제 코드 디플로이를 이용을 해서 새롭게 이제 빌드가 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도록 해야겠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젠킨스의 AWS 코드 디플로이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배포를 할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 전체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배포하는 이런 전체 시스템이 이번 배포란 무엇인가의 최종 기착지가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무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물론 요새는 소스코드 저장소를 기트허브라든지, 그리고 빌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트래버스 CI, 서클 CI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한다 하더라도 AWS에 배포할 때는 반드시 AWS 코드 디플로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이제 기트허브라든지 트래버스 CI 같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굉장히 보안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런 프로젝트나 그런 데 들어가면
그런 것도 못 쓰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구축을 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에 이런 모습, 이런 형태의 구축을 하고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뭐 GitHub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 대체도 됩니다. 뭐 SVA라든지 뭐 이런 걸로도 해도 되고, 젠킨스는 별로 대체할 만한 것이 없어요. 젠킨스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젠킨스를 무조건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사무실, 그 프로젝트에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는 공간이 사무실 내에 PC에다가 이렇게 구축을 해놓고 실제 배포는 AWS에 배포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봐도 돼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머지를 하면 웹훅을 호출되면서 빌드를 하겠죠. 젠킨스에서 빌드를 한 다음에 그거를 코드 디플로이 플러그인 이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코드 디플로이 플러그인이 활용을 해서 이런 형태의 다시 배포 가능한 패키지가 나옵니다. 여기 뭐 앱스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이제 빌드에서 나온 뭐 와르 파일 같은 거겠죠. 자바 시스템이니까 와르 파일에다가 앱스펙 파일을 더해서 이런 배포 가능한 압축 파일로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이거를 AWS의 S3 S3에다가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를 하고요. 그리고 AWS 코드 디플로이가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코드 디플로이를 호출을 해요. 코드 디플로이인데, 코드 디플로이가 호출을 하면서 이런 인스턴스에다가 전부 다 배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드 디플로이가 배포를 할 때는 ALB, 그리고 오토스케일링 그룹, 오토스케일링, ALB, S3 이 세 서비스를 다 제어를 합니다. 알아서 제어를 다 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ALB에서 이미 여기에 붙어서 서비스 되고 있는 이런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인스턴스들을 배포할 때마다 하나씩 빼냈다가 배포가 끝나면 다시 붙이고, 이런 과정들을 코드 디플로이가 알아서 해줘요. 알아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뭐 서비스에 뭐 오류 화면이 뜨거나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해주고요. 배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오토스케일링 그룹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안 올라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얘가 이제 터미네이터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람이 가게 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실패가 일어난 다음에 롤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코드 디플로이 설정하기 나름인데, 그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젠킨스의 AWS 코드 디플로이 플러그인을 사용한다라고 그랬죠. 쉽게 말하면 이거는 내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사무실 PC라고 봅시다. 사무실 PC라고 보시면, 요거는 AWS 클라우드 시스템인 거죠. 완전히 다른, 공간적으로나 뭐로나 다르고요. AW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AWS 콘솔 화면 접속하려고 해도 로그인이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이런 젠킨스가 이런 서비스들을 사용하는 데에 아무런 뭐 인증이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AWS 코드 디플로이 플러그인도 AWS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게 필요한데, AWS에서 그런 어떤 서비스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보안, 자격증명 뭐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이렇게 설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AWS IAM 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제 AWS 서비스를 사용할 사용자, 계정 신청부터 시작해서 뭐 그 계정에 어떤 서비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다 설정할 수 있고요. 사용자, 사람, AWS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 서비스에 어떤 실행 권한을 준다거나, 그리고 특정 AWS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권한을 준다던가, 이런 것들도 다 IAM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허가권, 어떤 것까지 할 수 있어, 무엇을 할 수 있어 하는 행위, 그런 거를 이제 퍼미션, 허가권이라고 부르고, 그런 허가권을 하나로 이렇게 그룹화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롤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처럼 IAM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IAM 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S3를 사용하기 위한 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코드 디플로이 사용을 위한 롤 같은 게 필요합니다. 특히나 코드 디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ALB, 그리고 S3, 뭐 오토 스케일링, 뭐 EC2 인스턴스, 이거를 다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코드 디플로이 서비스 자체가 이게 적용하는 대상에 필요한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어떤 퍼미션이나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세팅을 할 때에 코드 디플로이가 사용할 퍼미션, 롤, 이런 거를 필요로 합니다. 세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고요. 젠킨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똑같죠. 젠킨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젠킨스가 이제 외부 시스템이고 되어 있고, 이게 이제 AWS 서비스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롤을 할당했어요. S3를 사용할 수 있는 롤을 이렇게 갖고 있는 롤이 있고요.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할 수 있는 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외부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AWS 사용자, 그죠? 사용자에게 이 롤들을 할당을 해줍니다. AWS 로그인 사용자에게 이 롤들을 할당을 해주면 AWS 사용자는 외부 사용자에게 자신의 이 인증을 배포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 어세스 키, 시크릿 키 이렇게 부르는데, 키를 발행을 해서 나라는 거를 증명만 되면 내가 이 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제어권이라든지 사용 권한, 이런 것도 같이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어세스 키, 시크릿 키를 발행을 해서 이런 롤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코드 디플로이도 마찬가지로 롤이 필요해요. 왜? ELB, 그 다음에 오토 스케일링, S3, 오토 스케일링 안에는 뭐 EC2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들을 다 사용을 하거든요. 코드 디플로이가 다 사용을 합니다. 다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아무런 권한 없이 코드 디플로이가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코드 디플로이도 이런 서비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롤이 필요합니다. 롤이 필요하고요. EC2 인스턴스는 배포 시스템에서 S3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퍼미션 같은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코드 디플로이가 S3에다가 이제 배포를 한다고 했잖아요. 배포를 어떻게 하느냐면 코드 디플로이가 배포할 게 있다라고 EC2 인스턴스에다가 알립니다. 그러면 EC2 인스턴스는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가 있어요.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몬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호만 보내는 거죠. 야, 배포할 게 있다, 야, 이런 거. 이렇게 된 새롭게 올라온 배포할 게 있으니까 배포해. 신호만 보내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러면 EC2 인스턴스는 S3에 올라가 있는 파일을, 배포된 파일을, 배포하기 위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로컬에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S3에다가 접근 권한이 있어야 돼요. 네, 접근 권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에 따른 이제 롤 같은 게 이제 할당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AWS에 롤을 만드는 겁니다. 롤들을 만드는 건데, 네, 처음에 화면 보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순서를 정하면 먼저 젠킨스에 플러그인 설치를 할 겁니다. 네, 플러그인 설치를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AWS로 넘어와서 이 EC2 인스턴스에 롤을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코드 디플로이를 위한 롤을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젠킨스가 사용할 이 롤을 또 만들 거예요. 그 롤은 한 총 3개를 만들 거고요. 3개를 만들 거고요. AWS 코드 디플로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는 것처럼 젠킨스를 이제 켰고 접속을 했거든요. 네, 지난번에 했던 그런 내용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 이제 한 건데, 이제 코드 디플로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젠킨스에 이제 코드 디플로이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거라 그랬죠. 젠킨스 관리 들어가서 플러그인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 업데이트 하라고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런 건 나중에 하고요. 네, 코드 디플로이로 치시면 이렇게 플러그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시작 없이 설치하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설치가 진행되고요. AWS 코드 디플로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아서 몇 번의 실패를 거듭했는데 설치를 했어요. 코드 디플로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의존성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존 웹서비스 SDK도 같이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설치가 안 됐었습니다.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은 건지 자꾸 다운로드가 중단되고 막 끊기고 해갖고 몇 번 시도를 해갖고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 디플로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헬로 월드 들어가신 다음에 구성에 들어가시면 네, 이거 빌드 조치 추가에 deploy on application to AWS code deploy 이게 있죠. 이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크게 늘어납니다.
네, 쭉 늘어나요. 이렇게. 그죠? 뭔가 이렇게 입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S3 버켓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 서브 디렉토리 막 되어 있고, 컴피그, 그룹, 네임, 이렇게 다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AWS 코드 디플로이가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AWS 코드 디플로이를 세팅을 먼저 해야겠죠. 그리고 S3 버킷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S3 버킷도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거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 use access secret key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역시나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거를 AWS에서 설정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면 이런 것들이 정보가 필요하다. 일단 설치를 해놓고요. 네, AWS에 로그인을 했고요. 네, EC2 인스턴스 화면인데, 네, 이게 스탑을 시켜놓은 거죠. 지난번에 AIM 만들면서. 그래서 한글로 잠시 바꾸고요. 이제 필요한 게 이제 S3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3를 먼저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코드 디플로이를 위한 S3 버킷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버킷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요. 리전은 그냥 아시테프니어 서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 차단 그대로 둡니다. 다 비활성화를 다 두면 됩니다. 비활성화. 그래서 크게 옵션을 크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옵션을 줄 필요가 없어요. 특히나 이런 뭐 퍼블릭 액세스 관련된 버킷 관련된 뭐 액세스 리스트 이런 퍼미션 같은 경우에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오로지 코드 디플로이에서만 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걸 서비스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기본 값으로 두고 그냥 버킷을 만들게 하셔도 됩니다. 동일한 이름이 있네요, 이미. 그러면 네,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버킷을 만듭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맨 밑에 이렇게 만들어졌죠?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여기다가 이제 폴더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프로젝트를 여러 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헬로 월드 프로젝트에 대한 배포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 폴더 안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디폴트로 두고 그냥 폴더 만들기 하나만 하고요. 이렇게 헬로 월드가 만들어지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젠킨스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보면 버킷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고요. 프리픽스가 있는데 프리픽스를 이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고요. 리전은 여기서 이제 2라고 했죠. 네. 네,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서울로 되어 있으니까 North East 2 이렇게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설정도 같이 하면서 하는 겁니다. 고요. 이제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제 사용자에 대한 이제 액세스 키랑 그다음에 그런 거를 발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제 해줘야 될 게 이제 이런 크리덴셜 자격증명을 이제 발급을 하는 건데 자격증명 발급하기 위해서는 이 사용자에 대한 이런 S3와 코드 디플로이 사용에 관련된 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롤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요 사람에 대한 SS키와 시크릿키를 이제 발행해 주면 되는 건데 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AM은 여기 보면은 IAM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 방문한 게 없으면 여기서 IAM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메인 화면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사용자가 한 명 있을 겁니다. 없으시면 만드시면 됩니다. 만드시면 되고요. 들어가면 이렇게 사용자에 대한 권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네, 권한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액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잠깐 제거를 하고요. 네, 제거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코드 디플로이와 S3 접근을 위한 권한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 정책 지점 연결 이런 게 있는데 사용자 추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 여기서 이렇게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3개 정도의 기본적인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해놨는데 기존 정책 지점 연결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정책 생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 정책이라는 거는 기존에 이미 AWS에서 필요한 이런 권한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해서 쓰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필요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들면 되죠. 정책을 생성하면 됩니다. 정책 생성 들어간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각 편집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걸로 해서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수많은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에 요 서비스에 맞는 퍼미션, 허가권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면서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제이슨 포맷을 이용을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액션, 이펙트와 액션이 있죠. 이거 allow 허용한다 그런 거. 액션은 어떤 서비스에 어떤 거를 허용할 거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코드 디플로이의 get application revision, release application revision 이런 거를 이제 이거에 대한 거를 허용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코드 디플로이, 리스트 디플로이먼트 그룹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것도 이제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요거에 보면 create 디플로이먼트, get 디플로이먼트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리소스는 이제 다 허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근데 코드 디플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리전과 이제 계정이 있는데 계정명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ARN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허가를 어디에다가 해줄 거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 다음에 전체 검토 하신 다음에 이제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실제로 리전하고 계정은 여러분들의 이제 그거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네, 전체 검토를 넘어오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이 없으면 이게 에러가 안 납니다.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네, 검토했는데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나올 거고 없으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입력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요. 설명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정책이 생성됐다고 그러죠. 네, 이런 정책이 생성됐다고 그러고요. 사용자로 다시 들어간 다음에 이제 기존 정책을 연결을 해야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정책 생성하기는 여기에 미리 AWS에서 만들어 놓은 것 외에도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것도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검색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까먹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검토하기 한 다음에 권한 추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 이런 추가가 된 거고요. 이거 말고 인라인 전책 추가를 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만 그냥 바로 추가되는 정책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정책으로 등록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관리형, 고객 관리형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인라인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인라인 정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여기서 검색이 안 됩니다. 왜? 관리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사용자에게만 그렇게 딱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뭔가 똑같은 어떤 정책을 적용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관리형으로 만드시면 편하고요. 아니야, 이 사람한테만 그냥 딱 적용되는 거다라고 할 경우에는 인라인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형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그럼 인라인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그죠? 지금은 코드 디플로이에 관련된 것만 이제 만들었죠.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S3도 업로드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S3에 대한 것도 필요를 한데, 이것도 역시 JSON 포맷으로 해갖고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각적 편집기를 이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S3가 있죠. S3 네, S3 여기 있네요. 그래서 S3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뭘 할 거냐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업로드를 하는 거죠. S3에다가. 그래서 쓰기 권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목록 뭐 이런 것도 필요를 한데 이걸 다 클릭을 해버리면 굉장히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하니까 이거를 다시 해제를 하고요. 여기 보면 리스트 버킷 이렇게 있죠. 리스트 버킷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어요. 멀티 업로드 파트 이거 필요가 있을까요? 버킷 업로드 필요 없을 거예요. 이제 제거를 하고요. 쓰기는 그냥 put 버킷 뭐 이런 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put 오브젝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만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create 버킷은 필요가 없죠. 생성할 필요도 없고요. 삭제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필요가 없어요. 뭐 컨피그레이션이 다 필요 없습니다. 버전이 노티피케이션이 뭐니 이거 뭐 컨트롤 로깅 뭐 코스 이런 거 다 필요가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put 오브젝트예요. 업로드를 하는 거니까 업로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필요하고요. 리소스는 이제 여기서 이제 버킷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추가하기 이렇게 하게 되면 버킷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버킷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S3 콘솔 들어가서 버킷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카피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추가하기 하게 하면 되고요. 오브젝트는 이제 그 S3 같은 경우는 파일이 그냥 오브젝트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지정을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정책을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뭔가 잘 안 맞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죠. 네,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책 생성을 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는 좀 파란 색깔로 이렇게 뭔가 클릭할 수 있는데 클릭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정책 편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의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오브젝트 all 이렇게 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추가하기를 지정을 그냥 해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알아서 JSON 포맷으로 이렇게 딱 맞춰줍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사용자에 대해서 이런 퍼미션들이 다 갖춰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액세스 키랑 시크릿 키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만들기가 있습니다. 액세스 키 만들기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면서 네, 액세스 키 아이디와 비밀 액세스 키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화면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네, 볼 수가 있고 표시하기 누르면 볼 수가 있는데 CSV 파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장하기 이렇게 저장하기를 하게 되면 CSV 파일로 저장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열어보시거나 아니면 요거를 표시하게 한 다음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넣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젠킨스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파일을 다운로드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입력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사용자 젠킨스에서 사용할 그 사용자에 대한 퍼미션이 모두 다 완료가 된 겁니다. 모두 다 완료가 된 거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될 게 IAM 롤을 만들어야 되는데 코드 디플로이를 위한 IAM 롤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요것만 만들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 디플로이 설정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디플로이를 가기 위해서는 그냥 코드 디플로이 또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코드 디플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드 디플로이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클릭하면 배포 왼쪽에 보면 배포라고 되어 있는데 시작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시작 화면이 나오고요. 코드 디플로이는 처음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만들기를 해야 되고요. 애플리케이션은 그냥 뭐 큰 카테고리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거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거냐 할 때 그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하고요. 컴퓨팅 플랫폼은 EC2 온프라미스 람다 ECS를 쓸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EC2를 쓰고 있기 때문에 EC2로 하는 걸로 하고요. 생성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그죠? 크게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배포 그룹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배포 그룹은 그야말로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어요. 배포 그룹이라는 것이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개발을 위한 배포도 있을 수도 있고 프로덕트를 위한 뭐 배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룹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배포 그룹 생성하기로 들어간 다음에요. 배포 그룹은 그냥 헬로 월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아니면 헬로 월드 프로덕트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서비스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ARN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현재는 없죠.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요거는 배포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포 유형은 이제 인플레이스를 할 거냐 블루그린을 할 거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위치로 그냥 하는 걸로 할 거고요. 나중에 다 해볼 겁니다. 다 해볼 거고요.
이거는 이제 배포 환경은 EC2 인스턴스를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가지고 할 거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토 스케일링을 설정을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오토 스케일링을 쓴다라고 할 경우에. 네, 이렇게 하나 추가가 됐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배포 그룹을 AWS의 오토 스케일링으로 안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테스트를 먼저 하기 위해서 EC2 인스턴스를 가지고 할 거예요. EC2 인스턴스를 가지고 먼저 배포가 잘 되느냐, 얘 혼자 하나만 가지고 먼저 해볼 거기 때문에 요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네, 이렇게 로드 밸런스가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드 밸런스가 없죠. AWS 달랑 하나만 되어 있기 때문에 로드 밸런스가 없어요. 이거는 로드 밸런스에 붙여 있는 EC2 인스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없다라고 그냥 했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롤백을 어떻게 할 거냐 되어 있는데 이제 다 필요가 없습니다. 테스트로 그냥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여기 보면은 역할이 이렇게 있는데 서비스 역할이 지금 없습니다. 보시면 ARN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롤을 입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력하도 되어 있지만 이제 없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안 만들어주고 있네요. 그렇죠? 역할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코드 디플로이를 위한 롤이 필요한 겁니다. 네, 비워줄 수 없습니다. 에러가 나고 있죠. 네, IAM 다시 들어오시면 이제 롤이 이제 역할이거든요. 롤. 네, 이걸 말하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이미 이제 몇 가지 보이고 있긴 하지만 몇 가지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저는 코드 디플로이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없지 않습니까? 코드 디플로이가. 그쵸? 네, 코드 디플로이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야 됩니다. 롤을. 어떻게 만드느냐.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전에 서비스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코드 디플로이 선택을 했고요. 사용 사례에 이제 코드 디플로이 ECS 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EC2는 코드 디플로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권한을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러면 얘가 알맞게 거기에 맞는 정책을 연결을 해줍니다. 보시면 뭐 오토 스케일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 태그 EC2 인스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ELB, 클라우드 와치 이렇게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 들어가 있어서 요거를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사용하는 걸로 하고요. 태그 값은 안 넣어도 되고요. 네, 이렇게 주고요. 역할 만들기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하나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역할 ARN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피를 해줍니다. 복사를 해주고 네, 여기다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배포 그룹 생성하기. 네, 이렇게 하시면 네, 만들어졌습니다. 네, 만들어졌죠? 배포 그룹은 이렇게 되고요. 애플리케이션은 이렇게 된다. 되어 있고요. EC2 인스턴스 달랑 하나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실전으로 오토 스케일링으로 걸기 전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그룹은 네, 배포 그룹은 요거고요. 애플리케이션 이름은 요겁니다. 네. 그리고 컨피그는 요걸 말합니다. 네, 이걸 말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또 한 번에 설정이 끝난 거고요. 네, 이제 설정을 해가고 있는데 이제 코드 디플로이를 이제 실제로 배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EC2 인스턴스에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가 어떤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명세서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명세서대로 배포를 하기 위한 배포 파일을 어디에다가 옮겨 놓고 서비스를 정지시키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명세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명세서에 적힌 대로 하기 위한 파일과 명령어들 같은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코드 디플로이에서는 이제 앱스펙 파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앱스펙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줘야 되고요. 네, 여기에 보면은 코드 디플로이 앱스펙 파일 참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각 컴퓨팅 플랫폼별로 이런 것들 되어 있고요. EC2 인스턴스를 쓰기 때문에 이거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항상 이름은 앱스펙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제도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만들어 줘야 되느냐, 그러면 이거를 만들어 줘야 하는 곳은 이제 소스 코드와 같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클립스를 켜시고요. 여기서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파일을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에 앱스펙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항상 이름은 항상 요거여야 한다, 앱스펙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인식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졌고요. 피니시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예제가 이렇게 있죠. 요거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파일은 어떻게 되어 있고, 훅은 이제 어떤 작업을 할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이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놨고요. 요거는 이제 보면은 최종 빌드 파일 이름이 app.war 파일입니다. apps.war 파일. 그래서 요거는 hello world가 안 맞고요.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요것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서버의 상위의 디렉토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배포를 하라는 거고요. 요거를 빌드를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타겟 디렉토리 안에 app.war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네,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퍼미션 구간인데, 여기에 이 디렉토리 안에 요 파일이 있다. 요 파일은 톰캣 계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훅수가 있는데, 요거를 코드 디플로이 스크립트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스크립트들 하나하나. 따라서 요것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냥 안 되고요. 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디렉토리에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그 폴더 안에 또 하나 만들고요. 굳이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긴 해요. 굳이 꼭 이렇게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편하신 대로 그냥 파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냥 경로만 맞으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확정자가 sh로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쉘 스크립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요거는 스타트 서비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런 걸 대비해서 이걸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톰캣을 구동하기 위해서 스탑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이제 다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적 시스템 시스템 D에다가 다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시스템 D 명령어인 시스템 CTL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요거를 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클린업 작업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거는 간단한 쉘 스크립트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고요. 기존의 와르 파일을 지워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니면 상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여기가 이제 필요가 없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기존에 이미 이제 동작하고 있는 apps 파일을 와르 파일을 지워야 되는 거겠죠. 지우고 새로운 걸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린업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배포하고 스타트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순서대로 하면 얘가 정지가 먼저고요. 그런 다음에 클린업 작업 하고요. 그런 다음에 배포를 한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스타트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 3개가 필요해요. 이렇게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고 요거를 이제 다 작성했기 때문에 이제 커밋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하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로컬 리파지토리에 일단 반영을 시켜 놓겠습니다. 네, 설정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앱 스펙 야물 파일을 만들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뭔가 X 표시가 있거나 뭔가 있으면 야물 파일 문법에 안 맞는 겁니다. 무조건 다 이제 다 없애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쉘 스크립트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시 젠킨스로 넘어와서 요게 서브 디렉토리, include file, exclude file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요 세 개의 설정으로 어떤 거를 이제 배포하기 위한
압축 파일에 포함하고 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넣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 디렉토리 이렇게 가보시면 이제 무슨 말이냐, 디렉토리 구조를 알아야겠죠. 여기 보면은 빌드를 할 때 보면 hello world 밑에 form.xml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뿌리가 되는 거죠. 그쵸? 요게 루트 밑에 요런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아래 form.xml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hello world 디렉토리 안에 요게 쭉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요게 들어가 있고 태그들도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심지어. 그래서 디렉토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서브 디렉토리는 이제 여기 보시면 hello world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include 돼야 될 거는 이제 타겟 디렉토리에 apps.war 파일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war 파일 디렉토리, war 파일로 끝나는 확장자면 그거를 다 포함하도록 하면 쉽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apps.war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war 파일 하나만 달랑 있기 때문에 하면 되고요. 콤마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ppspec 파일도 필요합니다. 코드 디플로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코드 디플로이 디렉토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주고, 포함하는 거는 모두 다 하위 디렉토리를 전부 다를 포함할 때는 이렇게 두 개를 써주고요. 디렉토리 하나만 포함할 때는 하나만 써주는 겁니다. 두 개를 포함하면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제외시켜야 될 거는 src 요거를 이제 제외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에 보이는데, 내비게이터를 켜시면 이렇게 디렉토리 구조로 보입니다. 디렉토리 구조로. 네, 구조로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아이콘, 여기 보면 이렇게 아이콘이 들어가 있는 것들만 현재 저장소에 올라가 있는 거죠. 기틀랩 저장소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들 중에 보면은 코드 디플로이 디렉토리 필요하고요. 그리고 appspec.yml 이거 필요합니다. 그쵸? 그리고 타겟 디렉토리 안에 이제 컴파일 돼서 나오는 apps.war 파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src 디렉토리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src 디렉토리는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네, 설정을 다 해줬고요. 네, 설정을 다 해줬고, 밑에 액세스키랑 시크릿키도 다 입력을 해줬습니다. 앞전에서 그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파일을 열어갖고 다 해줬습니다. 입력을 해준 다음에 저장하게 해줬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구성을 다 한 겁니다. 젠킨스를 이용을 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다 된 거죠.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네, EC2 인스턴스가 이제 그 배포하기 위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거든요. 그 다운로드 받는 거는 S3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EC2 인스턴스가 S3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정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C2 인스턴스에는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보안해 보면 IAM 역할 수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역할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역할을 부여를 하게 될 경우에 당연히 EC2가 어떤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없어요. 없죠? 없어서